과연 그러한가? 란 질문을 던져봅니다. 북현무가 북두칠성임을 증명한다면 용도에서의 인륙수가 북두칠성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증명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동양의 철학사 및 역학사의 일대 혁명이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북두칠성의 핵심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북국영장의 기록을 통하여 북현무 북두칠성임을 증명하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태상현령 북두 본명 연생 진경주 의 내용 중 북두칠성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북국영장입니다. 북국영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북국성기, 북국은 성기이며 중천괴강, 하늘의 중앙에 북두칠성이 있으니 낙위천지, 시줄로 연결하여 천지의 운전우명, 음양을 운전한다. 중략, 생물부세, 세상과 생물을 덮고 진작기강, 기강을 바로잡아 거두고 오청추병, 추와병 모두가 영진감방, 영원히 감방, 북쪽에 편안하게 거하여 구사합체,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북과 뱀의 합친 모습으로 용호성행, 용호를 이루어 행하고 신검이라 한 번의 신검질로 참절마왕, 마왕을 참하여 끊어낸다. 도장경, 태상연령, 북두, 본명, 연생, 진경주에 있는 내용으로서 북두칠성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중요 부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국 선기, 북국은 선기이며 북두칠성은 크게 1과 6, 4와 3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4와 3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두칠성은 이렇게 4와 3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4와 3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별을 괴라 하니 괴는 선기가 된다.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별을 표라 하니 표는 옥형이 된다. 이 글은 선기 옥형이 곧 북두칠성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북국 성기는 북국이 선기, 즉 북두칠성의 네 별인 괴라는 것입니다. 중천괴강, 하늘이 중앙에 북두칠성이 있으니 북국이 성기라는 것에 이어 괴와 강인 괴강 또한 북국이며 성기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북국, 선기, 괴, 강, 괴강이 모두 북두칠성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북두칠성의 위치가 하늘의 중심, 중천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낙위천지, 시줄로 연결하여 천지의 하늘의 중심에 있는 북두칠성이 모든 별들을 시줄로 연결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는 북두거 천지중 위천지 춘유, 북두는 하늘의 중심에 거하며 끈으로 이어진 하늘의 지돌이라 하니 라고 하는 천문유초의 기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내용에서 위천지춘유, 즉 북두칠성은 끈으로 이어진 하늘의 지돌이라는 개념과 연결고리를 이룬다는 겁니다. 운전운명, 낙이천지, 운전음양, 음양을 운전한다. 음양을 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북두칠성이. 이 내용 동안 음양오행의 원인이자 음양오행을 관장하는 별이 북두칠성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생물부세, 세상과 생물을 덮고 진작 기강을 바로잡아 거두고, 오총추병, 추와 병 모두가, 여기서 총은 모두 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꿰맨다는 뜻이 있으니 추와 병이 꿰매어져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총추병, 꿰매어진 추병, 즉 북두칠성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북두거 천지중 위천지춘유, 북두는 하늘의 중심에 거하며 끈으로 이어진 하늘의 지돌이라 하니의 내용에서 위천지춘유, 즉 북두칠성은 끈으로 이어진 하늘의 지돌이라는 개념과도 연결고리를 이룹니다. 이는 중청괴강과 같은 의미인 북두거천지중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하늘의 중앙에 있는 북두칠성인 추와 병 자체가 꿰매어져 있듯이 북두칠성과 만물은 꿰매어져, 즉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천일생수 이후 일신강충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과 연결고리를 이룹니다. 여기서 그 천일생수란 북두칠성이 은하수를 생했다는 뜻으로서 북두칠성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북두칠성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어디에 있느냐면 일신강충, 세상의 모든 만물의 중앙에 내려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언어적 표현들이 천문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진감방, 영원히 감방, 북쪽에 편안하게 거하여 끈으로 이어진 하늘의 지도리인 북두칠성이 존재하는 곳이 감방, 즉 북쪽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그동안 감방을 현대적 개념의 북극성이 있는 곳이라는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사합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거북과 뱀의 합친 모습으로 감방 북쪽에 존재하는 구사합체는 이번 절 북두칠성의 핵심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북국영장의 기록을 통하여 북현무 북두칠성임을 증명하다의 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북두칠성이 사신도의 현무임을 증명하며 구사합체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현무의 현은
천일인 뱀을 나타내고 무는 지육인 거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신도는 용도와 사신도의 관계입니다. 용도에 이 사신도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천일을 뱀이라 상징한 이유는 무엇일까? 추후 상세히 밝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뱀은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또아리를 틀었을 때의 형태는 우주의 근원적인 힘, 창조의 힘으로서 소용돌이, 즉 공력을 나타내며 옛 뱀으로 표상되는 동방청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로보로스의 형태, 즉 자기 꼬리를 자기가 물고 있는 뱀의 형태로는 원, 방, 각에서의 원을 나타내며 숫자로는 하나를 나타내고 문자로는 천을 나타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필자가 삼라만상 우로보로스라 명명한 바 있는 다음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본 영상의 주제와 연결된 일부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자고요. 거북이 있고 또아리를 튼 뱀이 자기 꼬리를 자기가 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삼라만상을 머금고 있는 우로보로스입니다. 그림 출처는 천부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줄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정하건대 힌두교 내지는 조로아스토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 대하여 이 글을 쓴 것이 몇 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게 힌두교 내지는 조로아스토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 저 그림은 힌두교와 조로아스토교에서 우주관을 설명하는 그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그림 역시 우로보로스로 특화된 뱀과 거북으로 현무 또는 구사합체를 이루니 이 또한 현무 즉 구사합체에서 파생된 신화도인 것이며 이미 심도 있게 밝힌 바 있는 우로보로스가 북두칠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한번 증명하고자 한다. 인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과 수와 기호와 언어와 종교 철학적 개념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삼라만상을 머금고 있는 우로보로스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현무 즉 구사합체에서 파생된 신화도라는 점입니다. 이는 필자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동양 문명의 정체성이며 나아가 인류 문명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인류 문명의 정체성임을 증명하는 아주 일부의 자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필자가 북두칠성이 인류 문명의 정체성이라 했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도 극히 일부일 것이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 집중해 주시고
맞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상상해 보시고 그것이 나와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학문을 통하여 성취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필자가 밝힌 여러 각 내용들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의 소재로 충분하다는 사실이며, 이는 해당 분야에 있어 권위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들은 필자가 처음 밝힌 것이고, 이를 아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력은 창의의 원동력인 바, 필자가 밝히는 내용들은 각 분야에서 적용하기에 따라 무한한 창작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의 궁극에 이르러야 창조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명확한 근거를 밝히는 과정이 논리의 기틀이고, 상상력의 씨앗이 되어 창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창작 행위, 창조적인 행위도 무엇인가 올바른 근거가 있어야지만 창조 행위, 창작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필자가 밝히고 있는 내용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최상위 개념이므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제로 돌아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대응하여 시각한 것이 사신도 또는 오신도이며, 오신도라고 표현된 부분은 요 주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요. 여기는 주가 10이고 다음에 13주를 보세요. 용도에 대응하여 시각한 것이 사신도 또는 오신도이며, 도장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현물을 단순히 거북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그 오신도에 대한 이 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요, 사신도와 오신도의 관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사전에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용도에서의 천일은 일이라는 수로서 뱀으로 표현되었고, 지육은 육이라는 수로서 거북이 표현되었다는 사실은 삼라만상을 머금고 있는 우로보로스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인류 문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여러 상징들이 있지만, 여기서 나타내는 뱀과 거북은 북두칠성의 천지성인 천두성과 쥐두성을 나타냅니다. 북두칠성은 천지성이 있어요. 그 천지성을 천두성과 지두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했을 때 고대 문명의 사유와 유적과 유구와 유물이 갖고 있는 의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자고요. 이
북두칠성은 이렇게 천두성, 지두성, 양두성, 음두성, 남두성, 여두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천지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양음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남녀로서 상징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북두칠성 첫 번째 별이 뱀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6별이 거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호성행, 용호를 이루어 행하고, 용호는 상단전과 하단전의 은유이기도 하니 어떤 방법으로 용호의 움직임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북궁영장은 북두칠성의 핵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의 핵심 주제인 구사합체가 북현무로서 북두칠성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북선이 북두칠성의 상징을 형상화한 것임을 증명하게 될 첫 번째 단서인 뱀과 용과 거북 중 뱀과 거북이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의 일육수, 즉 천일과 지육 또한 북두칠성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며, 이를 다시 증명해주는 문헌이 있으니 황제내경 소문 장은암 선생의 주입니다. 천일과 지육에 대해 동양의 의서와 도가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 소문의 장은암 선생의 주에는 수의 시작과 마침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은 일러 사천이다. 지는 일러 제천이다. 도는 일러 천지음양의 도이다. 수의 시작이 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일러 수의 시작이 일에서 시작하고 천일에서 일어남을 말한다. 아주 오묘한 뜻을 품고 있는 말이니 차근차근 씹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미친다는 것은 일러 천수의 일에서 시작하여 지육에서 마침을 말한다. 천일에서 시작하여 지육에서 끝난다 했습니다. 이는 음양이 끝과 시작을 의미하는 내용과 그대로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천일은 양이고 지육은 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양음이라 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은 끝을 나타내고 양은 시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전제하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오묘한 철학적 개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양이라는 표현에는 이러한 철학적 내용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양음이고 양음이 천지라는 뜻이다. 천일과 지육이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는 북두칠성이 천문에 있어 최상위 개념을 나타내는 것은 같은 책 황제내경 소문의 다음의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황제가 말한다. 그 쓰임을 듣고 싶습니다. 기백이 답한다. 하늘은 구하는 근본이고 땅은 구하는 자리이며 사람은 구하는 기의 사귐입니다. 뭔가 좀 오묘한 느낌이 들죠? 황제가 말한다. 무엇을 기의 사귐이라 하는가요? 기백이 답한다. 상하의 자리에 있는 기가 서로 만나는 가운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추의 위는 천기가 주관하고
천추위 아래는 지기가 주관합니다. 기는 서로 만나 나뉘어지며 사람의 기가 이것을 따르고 만물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여기서의 천추는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천추위 아래는 6별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천추위는 천기가 주관하고 천추위 아래는 지기가 주관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천추는 천기를 주관하고 천추위 아래에 있는 지두성은 지기를 주관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황제내경 소문 전체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필자가 이렇게 재해석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천기와 지기를 모두 북두칠성이 주관하며 사람의 기도 이것을 따르고 만물도 북두칠성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입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동양의 의서와 도가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 소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양의 의서와 도가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 소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도장경에서의 내용과 천문유초의 내용과 황제내경에서의 내용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과 삼라만상을 머금고 있는 우로보로스와 황제내경 소문을 통하여 우리는 동양의 철학사 및 역학사의 일대 혁명을 보게 된 것이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거북선이 어떻게 북두칠성의 상징인 구사합체, 즉 현무와 대응하는 용왕형구의 현신인지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